네. 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이런 활동 또 운영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거든요. 네. 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더라도. 아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누굽니까?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윤미향만 결사적으로 감싸고 예를 들면 금태섭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 그렇게 꼭 징계를 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이미 선거도 다 끝나고 뭐 공천도 못 받았고 더군다나 지금 양정숙 의원의 조치와 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과 청와대의 배려심 이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짐작은 충분히 가지만 네.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계속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론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 구조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양정수가 그렇죠. 윤미향만 비교하더라도 누가 더 다르죠. 잘못했습니까? 다르죠. 누가 더 그래서 잘못했냐고. 훨씬 더 의혹의 규모나 또 관심도가 높은 것은 윤미향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그럼요. 의원은 정말 그 단체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단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규명돼야 될 의혹의 숫자도 훨씬 더 많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고의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방어하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진보 진영 내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의 역할, 뭐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특히 시민단체가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이건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투명해야죠. 그게 지금 개방성 또 민주성, 투명성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후원금 등등이 개인의 계좌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이게 수집이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렴을 해서 과연 어떤지를 밝혀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국 이게 또 검찰 수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이 인사를 한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그렇게 오불관원 국정의 내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한일 관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국정의 중요한 과제지요. 과거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다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 꽁꽁이 속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념이 진보다 보수다 다 떠나서 핵심적인 것은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의로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신과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보수냐 또 누구를 진보의 편이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단체로서 정확하게 부도덕하게 비칠 수 있는 행보가 없었는지 그걸 밝혀내는 것은 사실은 검찰까지 가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당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겠지 지금 밀고 가도 우리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고 뭐 야당에서 아무리 달려들어봐야 우리가 뭐 그걸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이니 정의지 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한 거고 윤미향의 경우는 시민단체라는 엄청난 그 기반이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지 세력이고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의 그 단체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 좌파, 진보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연대해서 지지를 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정치는 세다.
세력이다. 근데 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뭐 제2편은 허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YS의 탁월한 식견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철저히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씁쓸한 아니 거죠. 금태섭이라 아무 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렇죠. 혼자예요. 또 이용수 할머니도 이미 아무리 그분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윤미향이는 정의기억연대라는 아주 넓은 기반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내에서도 시민단체 출신들의 의원들이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대의식을 느끼고 같이 살려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약한 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인데, 강한 자의 이 갑질을 막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정치냐. 그러다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7일인가요? 또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윤미향이가 29일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현충일에 대구에서 아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그런 뭐 기념 행사랄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충일이니까. 네. 아무런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위 문파 이 네티즌들이랄까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를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모임에서 상당히 정대협과 윤미향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을 쏟아냈더라고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고 누구고 간에 위안부 할머니를 잘 우선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했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답이 와야 하는데 윤미향만 보호하고 아무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적대적인 지금 인식만을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울분이랄까 할머니의 그런 한탄이 나온 거 아닌가. 검찰 수사는 알 길이 없고, 그렇죠. 또 관련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심태우 관리소장은 뭐 또 자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사실 뭐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일제 강점기 때 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차원에서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좀 이건 명백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명백히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다 또 검찰 수사에 맡겨서 결론을 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이나 팔아먹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윤미향이는 자신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무슨 횡령, 착복, 유혹, 유용 의혹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이 들어온 것 자체도 몰랐다. 자기들끼리 쫌닥쫌닥 하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직 답답해야 그런 얘기를 그냥 울면서 토로를 하셨더라고요. 정의기억연대나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뭐 쭉 나쁜 일만 한 건 아니겠죠. 기여도 많이 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을 주도적으로 한 시민단체이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여기서 국회의원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미향 대표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져요. 왜? 지금 사실은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피해자 중심으로 보더라도 문제 제기를 이용수 할머니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당에서 빨리 이것을 주도적으로 또 해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이것을 명백히 밝혀서 아니면 아닌 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조사와 수사를 해봤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문제 제기하신 거는 무엇 때문이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는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윤미향 의원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걸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그렇죠. 그것은 횡령이라든가 뭐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의기억연대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어떤 위안부 할머니 운동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집중이 되고 중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죠. 정부라든가 관련 부처도 많으니까 또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뭐 역사관을 어떻게 짓겠다든지 한일 간의 그런 젊은이들 교류를 어떻게 뭐 활성화시키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검찰 수사 나오면 하겠다 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 그게 문제 아니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아직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 재판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를 했을까요? 결국 국민 여론에서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공정성.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이런 걸 떠나서 주목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불법과 탈법이 없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고꾸라졌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 높아요. 잘 나가요.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과거에도 보면 항상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문제가 되는 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습관이에요. 이제는 누가 미래통합당의 공격으로 현 정부가 무너지거나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부의 문제예요. 이 내부의 문제를 지금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흑색 선전을 하는구나, 마타도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잘 검증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개선을 해 나가야지 우리 스스로의 지금 수신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이 네. 끝나서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거대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독선독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찬 대표 임기도 8월 말이면 끝나고 또 이러한 상태가 몇 개월 계속 지속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의 표심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당 쇄신이라든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체제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도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공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뭐 높은 지지율 또 독선 독주 일방통행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우리는 이제 흔히 또 추석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민심이 나오지도. 그런데 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코로나 극복 외에 성과를 내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이 정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신 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국면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또 포스트 코로나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 특히 이제 검찰 개혁입니다. 뭐 이제 7월 달에 공수처를 추진하게 되고 이것이 야당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충분히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명분이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추석이 돼 보십시오. 이제는 3분기, 4분기가 되면 뭐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고 돈 풀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계산을 좀 해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내년 경제가 좋아질지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 국면에 다 어려웠던 거지만 경제 재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튼튼한 제도를 통해서 또는 정말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경제 회복이 가능한가 그 기대감도 또
또 성과가 있을지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게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은 연일 정말 뭐 무한정에 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막말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건 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이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순간 북한 이슈에 영향을 안 받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가고 북한과 또 미국과의 관계, 또 남북 관계,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차기 대통령, 가을쯤 되면 새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대표가 나오는데 이낙연 당대표가 될지 김부겸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영표 의원식도 거론 네.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안 할까? 홍영표 의원식, 네, 두 의원도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계속 따라만 가느냐. 임기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대통령인데, 물론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국민들의 판단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올 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뭐 여당이 언제나 망망대해 계속해서 영구히 뭐 좋은 상태일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당 내에 아무리 공룡정당이고 총선 압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내부의 혁신적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윤미향 의원, 또 금태섭 전 의원과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의 문제, 또 정부의 문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기반이 탄탄한 정당의 구조냐, 아니면 우리 정말 친문 핵심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다음 대권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물론 정치는 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야당이라는 거. 저는 이 인식이 참 중요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배종찬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민이 야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집권 세력은 외부의 어떤 작용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부패로 무너진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요. 과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177석 그 세만 믿고 언제까지 독성과 독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